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910명 새로 발생하며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채 꺾이지 않으면서 연휴 기간 전국적인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이었는데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이 계속 되고 있고 7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수도권의 확진자가 거의 8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 숫자만 보더라도 네. 오늘 최다죠. 일요일 기준으로. 네, 토요일 어제, 기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또 최다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732명이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수도권 전체 발생도 물론 77.6% 굉장히 높지만 네네. 서울의 이 732명도 어제 그제 738명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점점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네.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7월 7일 1,212명이 처음 나왔을 때 거의 80%로 우리 수도권에서부터 이 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지금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무증상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 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만연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의 지금 역대 이 확진자 수의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지표 중에서 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가 454명, 460명 이렇게 해서 뭐 거의 500명 수준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의 이 역학조사가 이 델타 변이주의 지금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무증상 전파의 속도를 지금 막기는 어려워 보여서 당분간 추석이 지나면서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확진자 수의 감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발생 기준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보였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전부가 최고치를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주말에 진단 검사 수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33,883인데 이 정도 환자가 나왔다는 건 이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서 5.64%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양성률도 높아지고 이 주말이 지나면서 특히 지금 이 연휴 초입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진단 검사 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이후에 이제 1, 2주 지나면서 과연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방역의 마지막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산세가 좀채 가라앉지 않는 이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은 2천만 명 이상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인데다가 또 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우리 지금 방역이 일정 부분 완화된 거로 국민들이 분명히 느끼고는 있어요. 네네. 6명이라는 게 사실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뭐 거의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뭐 그런 개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금 행동들 자체가 상당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방역 통제만 가지고서 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접종률을 뭐 고위험군인 경우 90%, 그 이외에 성인 연령층의 80% 이상을 일단 달성을 해야 어느 정도 확진자의 감소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관건이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젊은 층들이 얼마나 많이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감염자의 확산을 줄이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우리 긴장의 끈이 좀 다소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셨는데 그래도 또 추석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 간의 모임은 조금 이제 허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은 모여야죠. 네네. 네, 그렇지만 올해 추석은 좀 그 가족의 범위를 줄여서 일가 친척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지만 4명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접종 완료자가 4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4명 이상 되면은 안 됩니다.
또 그 가족의 범위도 친인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네. 친구나 지인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또 그 범위가 가정 내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4단계, 3단계의 방역 통제를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네. 또 가능한 한 성묘도 올해는 가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까지는 4명, 6시 넘으면 2명만 성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3단계 지역에서는 뭐 4명에서 8명까지 가능하지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이 추석을 잘 보내야만 네. 이 추석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방역 완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얌전하게 잘 지내고서 예. 돌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포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현장 통해서 앞선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람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조금 교수님 걱정이 좀 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걱정은 되지만 일단 뭐 결국은 휴가철과 마찬가지 네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 추석 연휴라고 그래서 꼭 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들도 또 여름철에 못 갔던 휴가들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 확산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늘어나는 경향을 분명히 봤거든요. 네네. 지금 이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휴가라든지 귀향을 하시더라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네. 자기 범위 내에서 같은 일행 안에서만 접촉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들을 잘 지키신다면은 사실은 뭐 이동량 자체가 늘었다고 그래서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네. 하여튼 지금 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자녀 백신 2차 접종이 상당히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23만여 명이 앞당겨서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자녀 백신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좀 더 빨리 했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되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뀐 것은 다행입니다. 실제로 지금 물량 부족들 때문에 뭐 물량 부족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모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파이자가 3주, 모더나가 4주이던 접종 간격을 6주로 해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주 안에 접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주 정도는 아마 당겨준다고 합니다. 지금 예약을 예. 해서. 하지만 이 자녀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2차 접종을 받을 때 모더나는 4주, 파이자는 3주로 당겨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주에서 6주 간격이신 분들은 자녀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연락을 하셔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4주에서 12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아마 28일부터는 자기가 예약을 해서 4주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녀 백신이 있을 경우에는 4주 이후라면은 얼마든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1차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3,600만여 명을 이제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속도가 괜찮은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네네. 우리가 72%면 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 따라잡은 상황인데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6주로 해놨기 때문에 2차 접종률이 43.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2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해야만 델타 변이주에 예.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좀 몇 달 늦었죠. 다른 시작은 나라 좀 늦었죠. 예, 네. 늦었고 또 여러 보수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차별적인 얘기들,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 또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방역 당국을 공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고 예방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었지만 네. 사실은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것은 꼭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결국은 60세 이상들은 뭐 80% 이상 다 접종을 받았고 고령층인 경우 이제 9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백신 수용률을 생각한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가는 것도 그다지 머지 않아 보이기는 네네. 해요. 아마 10월 말이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즉 우리 국민들의 80% 목표라는 것이 10월 말 이후에 얼마나 접종을 받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는 한데 아마 네네.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2차 접종을 좀 더 빨리 하고 지금 6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추석이 지나면서 빨리
3주, 4주로 땡겨서 네네.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네, 봅니다. 우리가 시작은 다소 늦었습니다만 1차 접종의 속도는 상당히 빨랐고 이제 2차 접종 시기만 좀 더 단축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지금 11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방역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환 시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걸 우리는 벌써 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네. 우리 7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려고 그랬었는데 또 접종자들은 외부 환경에서는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들은 다 안 됐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70% 접종 완료가 됐을 때 과연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분명히 많이 떨어질 것이지만 확진자 수가 과연 추석이 지나도 10월 말이 됐을 때 많이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특히 방역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우리 18세 이상 지금 한 500만 명 정도 미접종 상태로 되어 네네.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 되면서 상당히 방역이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미접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확진자 수라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을 늦출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 네. 가지 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또 사적 인원 모임 인원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당국의 목표는 이 4차 유행이 시작하기 이전 수준인 1,000명 이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숫자는 그렇게 목표 달성 가능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의료 체제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방역 체제는 바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확진자 수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던 그 18세 이상 미접종자 500만 명 그 분들 말입니다. 추가적인 접종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있는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또 물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절대로 안 맞겠다는 하시는 분들이 항상 10%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그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분들이 접종을 받아야만 전체적인 접종률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백신의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맞은 상황에서는 인센티브이겠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안 맞는 상황이라면은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불편함이라 하면은 예방접종 우리 받으면 지금 QR코드에 예방접종 완료라고 다 찍힙니다. 그래서 QR코드만 찍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비해서 네네. 미접종자들에 의해서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진단검사 음성 결과 진단서를 갖고 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불편하게 함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다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접종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방침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백신 여권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는 우리 청소년층이라든지 다 예방 접종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로 이 500만 명에 되는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무 접종이 아닌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냐 이 부분도 세계 각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외국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미국에서는 화이자사는 백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에서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의 기준이 지금 16세 이상 전 연령층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 또 파이자의 그 여러 가지 제안이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FDA에서는
그것은 지금 아직 너무 이르다 하는 얘기는 그 효과 대비 안전성이라는 게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든지 의료진, 뭐 소방대원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더구나 6개월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면역 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전 연령층에서 맞는다는 것은 3차 접종을 했을 때 그 효과 대비 그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데이터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더 좋다. 하는 것들이 없고요. 또 특히 젊은 층에서 mRNA 백신인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작용 사례들에 대한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지금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젊은 층,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항체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면역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즉 감염은 된다 할지라도 증상이 나빠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해외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적당한 이 방법을 지금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